입지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맨날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입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넷째는 아니다. 첫째 입지, 둘째 입지, 셋째는 첫째, 둘째를 까먹지 않는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가장 좀 적게 떨어진다.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씨발 내 거 좀 팔아서 갈아타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 거는 왕창 떨어지고 안 팔리고 내가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덜 빠지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즘 되게 그게 마음이 와닿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 이런 것으로 정리가 입지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산다라는 것은 매수의 개념도 있고 리빙 생활의 개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지가 좋은 데는 졸라 익스펜시브, 졸라 비싸요. 다 해요. 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히 좋으니까 당연히 비싸고 앞편이 당연히 그러니까 비싼 거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런 건데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죠? 가진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럼 자기가 가진 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처럼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이 안 좋아서 부동산의 입지를 떠나서 부동산의 개별 상품성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짓누르는, 부동산 가격이 짓누르지는, 긴축 때문에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도 가격이 떨어진다. 입지가 좋은 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안 좋은 쓰레기들은 그냥 안 팔리는 거고, 입지가 좋은 데는 그래도 팔리긴 팔리는데 호가를 낮추면 팔리는다. 그런 차이. 그죠? 그런 차이. 또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덩다리주라고 해서 진짜 핵심 입지가 아닌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서 오버슈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와장창 내려앉죠. 조금 복잡하고 미묘하지 어느 말처럼 이렇게 단적으로 탁 잘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최대한 맞추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입지라는 게 결국은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인데, 선호한 지역인데, 제가 삼성군 강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및 심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저는 변했습니다. 오늘은 심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리 얘기는 해봐야 지금은 뻔히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아까 초반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고무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승과 하락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회기식인데,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자, 이게 가격입니다. 얘가 가격입니다. 얘가 가격인데, 얘는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죠. 이제 가격인데, 얘 이제 이 독립 변수들이 얘에 따라서 결국은 종속이 돼서 얘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치가 나오죠. 왜냐면 얘네들 이 각 요인들, 물론 이제 상수를 빼더라도 이 각 요인들, 요인들이 뭉쳐져서 이 가격이 정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인들의 즉 뒤바꿔 이야기하면 그 지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지가 좋다는 그 지역, 이 지역의 즉 선호하는 지역은 왜 선호를 받게 되느냐, 그죠? 또 사람들은 왜 거기를 선호하느냐라는 문제죠. 그게 핵심 요인이죠. 이게 독립변수죠. 그 변수들이 바로 이거죠. 상승의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인자들은
일단 역세권,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뭐 회사와 이 거리 또는 회사와의 거리라기보다는 회사라는 의미는 직주근접은 각자 개인의 상황이고 이 직주근접의 의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 핵심 베이스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 뭐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판교라든지 뭐 공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지. 근데 핵심지인데 사람이 많은 인구 밀도하고는 또 달라요. 일자리가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 그죠? 공장 많은 데 하고, 그죠? 첨단 산업 움직이는 곳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고부가가치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런 일자리가 많은 지예요. 이게 직주근접. 그 근처에는 고소득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근처에는 좋은 아파트들한테 개별성이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좋은 아파트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거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서울은 아니고 사실은 그 저기 도령 SK뷰 그 대전에 가보시면 걔는 집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사실은 없어. 개별성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옆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고소득자들이 그 아파트에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조망, 그죠? 조망이 나오면 당연히 저같이 지금 제가 말시티자에 사는데 저는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 사지 말라 제가 그 주상복합은 사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잘 골라서 사지 말라기보다는 잘 골라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인데. 가니까 제가 주상복합에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래 살을까? 주상복합에 조망이 좋아요. 조망값이에요. 조망값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촉진상고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도 조망이 좋은 것들. 그 이제 시민공원 때문에. 조망 저 공원이 입지해서 얘 때문에 그 서울숲, 그죠? 서울숲 포레스트 같은 서울숲.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강 조망 뭐 이렇게 다 이제 되죠. 서울숲 조망도 나오고 한강 조망도 나오고 뭐 트리마저는 이제 한강 조망 사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죠.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종이 되겠죠. 세종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인접해 또 필수 인력들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옛날에 과천이 그랬었죠. 과천 정부 정사했을 때. 그다음에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뭐 여러 가지 컨비니언스 이제 이게 시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시설도 편의시설의 함축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죠? 판교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뭐 길 건너면 쓰레빠시 떨레 이제 현대백화점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죠? 편의시설. 근데 인구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같이 이제 인구가 점점점 이렇게 소멸되는 시기, 점점점 줄어드는 시기에서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인구 유입이 되는데 인구 밀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또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그 인구가 늘어나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뭐 조선족들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늘어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뭐 대림이라든지 저쪽 서울에 뭐 신도림이라든지 그죠? 이래서는 부평이 지금 많이 없어지죠. 부평 이러면 곤란하고 나보다 잘 사는 인간들이 많이 들어야 돼. 이게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잘 사는 인간들. 그게 좋은 방향이죠. 그 방향이. 인구가 들어오는데 나보다 잘 사는 인간들이 들어요. 내보다
뭐 그러면 내보다 뭐 능력이 뛰어나든 뭐든 어찌 그죠? 자산인간들이 들어오는 인구 유입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밀도가 늘어나면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월세 주다가 머리 다 빠져요. 웬만하면 공실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사실 좋고요. 그다음에 여 보시면 있지만 인구 유입을 하는데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기존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사람의 생활 수준 그 생활 수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높아야 나의 그 어떤 투자성이라든지 삶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사람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해운대 같으면 사람들이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를 다 아는데 해운대가 다 해운대냐? 해운대가 다 해운대냐? 반여동도 해운대다.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서울도 뭐 사실 많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뭐 신림동, 봉천동 뭐 이야기하죠. 뭐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저기 그라시움 P2200 할 때 갑시다 그 삽시다 하니까 야 그 동네에 어떻게 살아 그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산에 또 이쪽 동네 해운대 사는 사람들은 화명동 거기 사람 사는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 똑같죠. 아까 고등 이야기했지만 장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생각이 장이가 뉴타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 사는 사람들은 장이 거기 사람 사는 데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사무순이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재평가가 돼서 그렇지. 거기 재평가가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불광동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을 때 불광동 휘발유라고 뭔가 이미지가 조폭들 많이 살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이미지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불광동 그죠? 그다음에 위에 가를 이쪽에는 지금 가를 뭐 재개발해서 이제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그 작업고 들어가면은 일방통행되어서 돌아 나오질 못해요. 답사가 뭐 그런 또 이게 사무소이 연결이 되면서 뭐 연신내 쪽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동네 업그레이드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또 원래 흑석 같은 경우에도 9호선 뚫리는 바람에 걔는 완전히 용된 상황이죠. 흑석에 가면 흑석 부동산에서 전부 다 우리 요 반포 따라간다 뭐 이딴 개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신림 가면은 신림에서는 우리는 흑석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구도 그랬어. 대구는 가면은 한참 하반기 때 재작년에 대구 가면 있잖아. 우린 강남 따라간다 이랬어. 내가 속으로 지랄하거든. 사실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눈높이나 이렇게 생각들은 다 그 지역 사람들 다 이거를 다니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다니면서 비교를 하면 아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아 여기는 적정적인 평가다.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가진 돈이 작다고 해서 내 돈에 맞춰서 작은 데만 다니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뭐랄까 우리가 무슨 가늠을 한다 그러잖아요. 가늠 자체가 안 되는 가늠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봐야 돼. 즉 내가 돈이 없더라도 많이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애도 봐야 되고 부부 맞벌인데 내가 애 안 보고 임장 다니면 우리 마누라 이혼하자 그럴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다른 투자를 해야지. 다른 투자. 맞잖아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팔랑 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상한 놈들 나오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거기 홀라당해갖고 가가지고 홀라당해서 있는 재산 고나무 있는 거 또 톡 다 털어먹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반대로 이제 혐오되는 시설들은 뭡니까? 혐오 시설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죠. 열악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버스 역세 기차가 저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눈 오면 출근 못 하고 막 이런 눈 왔다 그러면 그 동네 정형외과 완전히 뭐 난리 나고 막 하는 동네들이죠. 이런 데들 힘들죠. 마찬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안 좋은 요인들은 이 좋은 요인의 반대적,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요인들이 없는 것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군지가 아니다라든가 뭐 그러고 이제 굉장히 그 출퇴근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든가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갖고 출퇴근하는데 전란 많이 가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조망이 전혀 안 나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베란다 문 열었는데 앞에 앞동에 세멘트가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 살 때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파트 살 때도 개별성 볼 때 동호수 굉장히 따져서 사야 되는. 아무거나 사면 싸다 뭐 싸니까 산다. 뭐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돼.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돼요. 파는 순위가 뒤로 밀려요. 주변에 뭐 말씀대로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가 공원이 안 되니까 공단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공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접근성은 달리죠. 뭐 내가 살 게 아니라 전세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매매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또는 내가 실거주했을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다. 그래야 실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어야 그 물건이 사실은 좋은 물건이다. 내가 살지 않더라도, 내가 부산에 살면서, 내가 대구에 살면서, 내가 광주에 살면서 서울에 물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물건 투자할 수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의 그 어떤 요인들이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게, 내가 가서 살아도 살기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라면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은 입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곳들이, 제가 이제 삼성공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세권과 학군주의의 더 유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건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보세요. 나는 애새끼들 다 키워갖고 애새끼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차 갖고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출퇴근해야 돼. 역세권,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출퇴근하기 편한 거. 근데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인 거죠. 왜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냐면, 서울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이라고 해서 다 지하철이냐. 뭐 있잖아요. 거짓말 좀 못할게요. 30분만 한 대씩 오는 뭐 경의선도 뭐 지하철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덕소 지역하고 이쪽으로 사실 분위기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그걸 경의선을 이제 전철이라고 지하철이라고 이렇게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불광하고 가롤 같은 경우에도 연신내 쪽도 3호선이 뚫리는 바람에 상당한 어떤 가치 평가가 됐다. 흑석 같은 경우에 9호선이 뚫리는 바람에 상당히 가치가 업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순환선 2호선, 그다음에 3호선, 4호선, 뭐 1호선 중심 라인, 그다음에 뭐 5호선, 7호선, 뭐 9호선, 이런 해서 강남을 관통하면서 일자리를 통과하는 그런 것들, 신분당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위를 쳐주는 거죠. 같은 역세권이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 사실은 될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래서 역세권인데 학권까지 엎어지면 더 좋은 거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데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고요. 입지가 좋다고 그러는 거. 근데 상대적, 그게 각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뭐 사실은 학군이라고 봐야 진짜 뭐 대단한 학군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저 은행 사거리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수성구라든지 사실은 부산은 학군이 그렇게 중요하죠. 부산은 이제 처음부터 사업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군이 그렇게 뛰어나지 그런 어떤 상징성이 별로 없어요. 부산은.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봉선동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역세권은 너무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흩어져 있고 같은 역세권이라 여기라고 해서 여기 아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디테일한 데 가면 조금 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입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고 1시간 11분에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기본적인 거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제 계란 노른자의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330 강의할 때도. 근데 이제 이 계란 노른자가 이제 A 요게 계란 노른자고 요 보시면 이 사진을 찾기가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란이 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익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뒤쪽에 이제 가장자리 쪽에는 이제 익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사실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식는 곳이 이제 시장이 하강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식는 곳은 가장자리부터 식는다. 그죠? 계란을 탁 달구다가 불을 탁 꺼버리면 어디서부터 식느냐? 제일 가장자리부터 식는다. 왜 그러냐면 이 핵심 밀집지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살려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만수가 계란 노란주 사라고 해서 했는데 가니까 너무 비싸.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변에 메추리알 노란자.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다 말이죠. 강남이면 강남이 서울에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강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부산의 강남은 해운대가 될 것이고 대구의 강남은 수성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광주의 강남은 봉선동이 될 것이고 인천의 강남은 이제 송도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대전은 이제 둔산동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것 대장들을 사놓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이것보다 더 광역시보다 더 작은 도시들의 핵심 이제 거기 메추리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동네 강남을 갔을 때는 이거는 매수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대외적인 경제 사정이 이제 찍어 누를 때는 이제 지방부터 안 좋은 지방부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지방들의 대장들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런 그 지역의 강남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매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나마 얘네들은 이제 팔 수는 있지. 좀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 그건 그 지역의 강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에서 내가 지역적인 강남을 샀는데 지역의 강남을 샀는데 떨어지고 안 팔려요. 맞죠? 그럴 수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강남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선호하고 아주 좋은 굉장히 뛰어난 입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걸 같이 살 수밖에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할 땐 거기도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많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하락할 때가 문제인데 이 하락할 때는 에너지가 약한 지방 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아트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파도 타기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좋은 거 사면 되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조금 어떻게 한번 돈을 굴려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은 매도가 안 되고 못 파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공부도 좀 입주 공부 좀 하셔서, 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삽질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으셔야 돼요. 모으셔서 또 너무 분산하지 마시고 모으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고, 계속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투자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그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용한 시장에 가격 굳이 깎을 필요도 없어요. 조용한 시장에 입지 좋은 곳을 사서 그냥 한 3, 4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도 나도 살려고 할 때 에따 주라고 에따 사라 던져주고 그냥 유유히 발걸음을 띄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시발 말이 쉽지 그게 쉽냐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입지 얘기까지는 못했고, 이제 과연 입지가 어떤 입지가 선호되는 입지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좀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쭉쭉쭉 한번, 다음 주도 아마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면 도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월이 좀 먹습니까? 천천히 하죠. 그죠? 예.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좀 이따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